며느리와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김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짐이었구나. 요양원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지은 그 환한 미소. 마치 큰 걱정거리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안도의 표정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김순옥 씨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77세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 혼자 돌아온 그 집에서 이제는 그마저도 떠나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말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김순옥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머지않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겁지만 현실적인 김순옥 어르신의 질문에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옥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살며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모으며 살아왔죠. 그 집이 지금 시세로는 2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집만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췌장암으로 쓰러졌고 3개월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은 믿기지가 않으셨대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순옥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 없는 첫 겨울이 너무 추웠을까요? 집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치료는 받았지만 통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다리를 절뚝이며 혼자 있기 어려워진 순옥 씨는 아들 집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손주는 군대에 갔고 손녀는 대학생이라 손주 방에서 생활하셨죠. 며느리 연지는 서울 깍쟁이답게 깍듯했고 실수 하나 없이 잘해주었지만 그게 더 힘들었다고 해요.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거든요. 아휴, 부담되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딸네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집도 만만치 않았죠. 맞벌이 부부의 4살, 2살짜리 손주들이 있었거든요. 딸은 엄마가 오니 당연하다는 듯이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순옥 씨는 그래, 내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3개월을 버텨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7세 할머니가 아픈 다리로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순옥 씨는 남편과 정겹게 살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여보, 거긴 어때? 지낼만 해요? 하며 말을 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친구들 중엔 혼자가 된 걸 오히려 자유롭다며 이제 진짜 자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순옥 씨는 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난 탓에 노후 준비라는 걸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 아파트 한 채와 월 80만 원의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좀 무섭기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은 곧바로 말했죠. 그럼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연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순옥 씨는 얼버무렸어요.
입 밖으로 말하진 못했지만 며느리 연지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실수 하나 없이 깍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죠. 그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동생 미영이네 집 이야기도 나왔지만 미영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왜 우리 집으로 와? 오빠가 있는데. 게다가 우리 애들 너무 어려서 엄마가 힘드시다고 가셨잖아. 그냥 오빠 집으로 모셔. 말은 맞는 말인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던군요. 순옥 씨는 결국 말했죠. 됐어. 그냥 혼자 지내볼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호텔급이라던데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계시고 식사도 잘 나오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순간 순옥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인가? 이제 내 자리는 여기 말고는 없다는 건가? 그간 친구들이 했던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아들에게는 그래, 한번 알아봐. 가격도 어떤지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알아봤는데 요양원도 등급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온대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같이 한번 가보시죠. 몇몇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야, 거기 가면 자유가 없어. 단체 생활 얼마나 피곤한데.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가지 마라. 하지만 순옥 씨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땡땡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은 외관부터 깔끔했어요. 친절한 원장님이 1인실, 2인실, 4인실을 보여주셨고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식단은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맛도 있고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매 끼니마다 정성껏 준비한다고 했어요. 직원들도 모두 친절해 보였고 시설도 청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셨고요. 돌아오는 길에 순옥 씨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 괜찮아 보이긴 하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고 해요. 얘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내는데 둘의 표정에서 큰 걱정을 덜었다는 안도감을 읽은 건 그저 순옥 씨의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서울 근교 아파트 한 채와 월 80만 원의 연금뿐이에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미영이랑 부담하면 돼요. 그 말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 말자. 순옥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떠나면 이 집은 애들 몫이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 왜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리기만 할까? 잠 못 이루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는 친구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친구인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하고 카페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조언은 이랬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정도 매달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 받는 거 합치면 180만 원 정도 되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혼자 지내기 외로운 문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신청 자격이 안 되시네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인기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지금 계신 아파트에 방이 2개가 남으니까 같은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아 같이 살아보시는 거예요. 방세도 받고 관리비도 나누어 내고 음식도 같이 해서 같이 드시고 응급시에도 서로 도울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방법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순옥 씨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순옥 씨는 거실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요양원에 가기. 시설도 좋고 또래 친구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죠. 남편의 유언을 어기는 일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봤을 때의 그 씁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도 말리고 있고요. 두 번째, 주택연금을 활용한 공동거주.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고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세 번째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 하지만 이미 경험해본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건강상의 우려를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며칠 더 생각해 볼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들은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도 엄마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라고 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김순옥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현실이거든요.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여러분이 김순옥 씨라면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계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김순옥 씨가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